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공지했던 대로 넓이에 대한 공식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2차 함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그래서 이 함수 fx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간단하니까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a 밖으로 빼주시고, 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얘를 이제 정적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알파 베타의 x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제 대입하시면 3분의 1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a에, 자, 여기에서 이제 베타 빼기 알파가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베타 빼기 알파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6분의 1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자, 6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로 묶어주면,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서는 2가 남게 되면서 2배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 제곱이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남게 돼요.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6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6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계산을 좀 해보시게 된다면, 자, 2알파 제곱 2알파 베타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베타 마이너스 3베타 제곱 플러스 6알파 베타가 돼요. 자, 따라서 계산 좀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시면 플러스가 되면서 6분의 1에 6분의 a죠.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래서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렸다면은, 자, x축하고 이렇게 만나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 알파 베타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여기를 플러스로 계산을 하겠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것만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요 a가 양수일 땐 그대로 써지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되든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 교과서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교과서 138쪽에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x제곱 빼기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를 다 정적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곱하기 자, 둘의 차이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최고차항의 개수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 그다음 곱하기 자, 둘의 차이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세제곱. 6분의 2 곱하기 8분의 27. 자, 그러면 약분 4. 약분 하면 2 남고 9 남고. 그래서 8분의 9.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1,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곱하기 둘의 차이가 6이니까 6의 세제곱. 그래서 36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면 훨씬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이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봤지만 만약에 어떤 직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 x제곱 빼기 2x 빼기 1과 x 빼기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는 우리가 식 정리를 했을 때 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는 교점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0과 3 결국에는 이 파란 색깔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는 이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정리를 굳이 다 안 해도 되고 교점만 0일 때 교점, 3일 때 교점. 그래서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 그대로 가져가시고 곱하기 자, 3과 0이 두 근이니까 3 빼기 0의 세제곱. 그러니까 3의 세제곱. 그래서 약분 하나 하시면 2분의 9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문제 4번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고 그래서 6분의 자,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자,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둘의 차이가 3이죠. 3의 세제곱. 그럼 얘도 계산하시면은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2차식과 2차식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3x제곱 빼기 9x를 적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는 살짝 계산해서 6분의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고 보셔도 좋고 3의 절대값이라도 보셔도 좋고 이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6분의 3 곱하기 둘의 근이 0과 3이니까 3의 세제곱. 그래서 약분하시면 2. 그래서 2분의 2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둘러싸인 거 이렇게 구하면은 쉽게 구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여기가 채워진 것도 아니고 이 넓이랑 같은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라는 건데 자,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살짝 응용을 해본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면 직선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약간의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연두색 부분.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에서 연두색 부분을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5가 되고 빼기 자, 거기서 이 연두색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6분의
자,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1 곱하기 자, 둘의 근의 차이가 지금 0에서 교점,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니까 근의 차이가 1이죠. 그래서 1의 세제곱. 그래서 2분의 5 빼기 6분의 1이 돼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6분의 15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4 해서 3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3분의 7이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해서 잡아주시게 된다면 그러면 얘는 이 삼각형의 넓이요.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와 이 빨간색 부분의 합을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저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3 곱하기 높이 3 더하기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 곱하기 자, 둘의 근의 차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자, 약분 한번 하시면은 제곱되고 2 남고. 그러면 얘는 2분의 9 더하기 2분의 9니까 9가 되네. 그래서 9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걸 정적분을 다 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요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문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 3번도 보시게 되면은 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랑 x는 2. 얘도 이제 중간에 잘린 상황이니까 자, 그래프를 그린다고 봤을 때 자, 요런 상황이죠. 자, 얘도 그냥 그려놓은 걸로 봤을 때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요렇게 선을 만든다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 틈이 생길 겁니다. 연두색 틈. 그러면은 결국에 이 분홍색 삼각형,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분홍색 삼각형, 이 분홍색 삼각형에서 연두색 부분을 빼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2분의 1 곱하기 자, 0 대입하시면 0,4 지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밑변 1 해서 빼기 연두색 부분을 빼주자. 자, 연두색 부분은 6분의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1이고 네, 둘의 근의 차이가 1 곱하기 1의 세제곱. 그래서 2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놨었던 것을 참고해 본다면은 자, 여기가 이거 계산하시면 얘가 요 부분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요 보라색, 첫 번째 보라색 6분의 11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2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계산을 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또 이 교점들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주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보라색깔의 넓이가 이 연두색 부분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분홍색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1 곱하기 자, 높이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4 빼기 10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인데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냥 2라고 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자, 연두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니까 연두색 부분은 6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제가 계속 1로 쓰는 이유는 여기 최고차항에서 1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둘의 근의 차이가 1이죠. 1이랑 2니까 그래서 1의 세제곱.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6분의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안 해봤지만 여기가 6분의 7이 나오고 아까 6분의 11이었으니까 둘이 더해서 답인 3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쪼개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뒤에 중단원 문제에서 요 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두 근의 차이가 4가 되니까 4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64가 되는 거죠. 약분 한번 하시면 3분의 3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 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의 세제곱 하시면은 3분의 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두 근의 차이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그러면 2분의 9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랑 3x 그러면 근이 2랑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 넓이 구하시면은 6분의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2 절대값 곱하기 두 근의 차이가 3이죠. 그래서 3의 세제곱 약분 3 약분 2 그래서 9가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공식으로 처리하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본다면 자, 지금 근이 0과 a가 되는 거죠. 양수 a.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a가 양수니까 a의 세제곱. 자, 그러면 6분의 a 세제곱이 3분의 4다. 그러면 a 세제곱이 8이 되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 x제곱 빼기 2x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일 때 자, 양수 a의 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근이 여기서는 a 플러스 2랑 0이 나오죠.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a 플러스 2의 세제곱. 자, 그러면 요 값이 36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 2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 계산하는 것을 보시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 요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요 넓이, 요 2차 함수의 요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처럼 만약에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알파에서 극대값, 베타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fx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자, f'x의 dx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f베타 빼기 f알파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f베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극소값을 의미해요. 그 다음 f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극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의 부호를 바꿔준다면 그러면 f알파에서 f베타를 빼주게 된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라고 하는 f알파 빼기 f베타라는 것은 결국에 이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 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대값과 이 극소값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넓이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쭉 했었냐면 자, 극대값에서 접선을 그려준다면 요 점까지가 비율이 2대 1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지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타가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4까지 적분을 하게 된다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4까지 f 프라임 x를 적분하게 된다면 얘는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f의 알파 플러스 4와 f의 알파가 서로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율 관계까지 이용을 해본다면 요 2대 1 비율이 되는 지점으로 계산을 하게 됐을 때 둘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결국에는 요 이차함수에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고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4까지의 넓이를 구하게 된다면은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만약에 2대 1의 비율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4가 아니죠. 알파 플러스 3이죠. 알파 플러스 3까지 2대 1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관계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자, 교과서 104쪽에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x는 3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9를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했었냐면은 f 프라임 x가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이차함수가 될 거니까 f 프라임 x가 3의 x 빼기 3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야. 그래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야. 그래서 f의 1이 9라고 했으니까 c가 얼마인지까지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이를 했다면 사실 이 위에 요 관계를 안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f'x가 최고차 계수가 3인 어떤 3차식이 그려지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니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걸 또 적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 이용하시면 6분의 최고차 함계수 3 곱하기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1의 차이가 4죠. 4의 세제곱. 그래서 나눠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이니까 3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극소값이라는 것은 극대값보다 작으니까 9에서 32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23이 정답이 되는 것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풀었던 그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10번. 그래서 요 관계식들을 쭉 풀어서 계산했던 거를 그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23이라는 이 똑같은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그냥 6분의 3에다가 곱하기 4의 세제곱 해줬으면 계산이 바로 끝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결국 이차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활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관련된 문제로 107쪽의 1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산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데 자,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지고 극소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은 극소값을 어디에서 가지는지를 모르니까 그것까진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되고 그러면 f'1이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0이 돼서 a는 9가 됩니다. 그러면 a가 9가 됐으니까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면서 그러면은 3의 x 빼기 1, x 빼기 3이 0이구나. 그러면 x가 3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6분의 3 곱하기 두근의 차가 2니까 2의 세제곱 계산하시면은 4가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극대값보다 4가 작게 만들어주시면 극소값은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정도까지의 계산은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결국 여기에서 F3을 계산할 때 뭐 이런 계산 안 하고 바로 계산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B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답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이차함수 넓이 공식 있죠? 이차함수 넓이. 그거를 그냥 이런 정적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여기에서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금. 0, 2. 자, 그런데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좀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내가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자.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이차함수 넓이 구할 때 그러면은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이고 곱하기 2의 세제곱 하면은 어디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냐면 요만큼의 넓이가 나오는 거면 요 보라색의 넓이, 얘가 보라색의 넓이고, 근데 연두색은 1이 마침 딱 대칭축이니까 절반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은 4가 되고 또 약분하면 2. 그래서 3분의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2부터 3까지 이쪽 방면은 아까 했던 대로 자,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 점의 좌표가 3,3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거기서 빼기, 자, 빨간색 부분의 넓이, 3 곱하기 3이면 1 곱하기 3이죠. 밑변의 길이가 1이니까. 자, 거기서 빨간색 넓이는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둘의 근의 차이가 2랑 3이니까 1 차이 나죠. 1. 자, 그래서 이 계산하시면 2분의 3 빼기 6분의 1. 그래서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돼서 둘이 더해주시면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활용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제가 아까 이차함수에서 2대1 비율 관계가 성립할 때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너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이 잘 되는 상황인 거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자, 여기가 0이고 2고 내가 3까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돼서 이 빨간색 넓이와 지금 제가 검은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겁니다. 2대1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랑 똑같은 거겠죠. 왜냐면 죄송해요. 빨간색 넓이를 구해주면은 그게 이 검은색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자, 요 빨간색 부분이니까 2의 세제곱, 그러면 3분의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3분의 4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절반, 요거의 절반 구하시면은 1부터 2까지 요 연두색 부분의 넓이는 요거의 절반,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3분의 2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뺄셈 작업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검은색과 똑같은 넓이를 가져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문제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그래프를 원래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x 플러스 2, x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랑 1 지나게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지고 절대값이 오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나는 2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다. 2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2대 1이 아니니까 넓이를 다 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요 상황에서도 내가 공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자, 이 연두색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 함계수 1이고 곱하기 둘의 근의 차이 3, 3의 세제곱 하시면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분홍색 부분의 넓이,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자, 요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분 하나 그려주시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보라색 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두색 부분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이고, 자, 여기다 2 대입하시게 되면은 4가 나오게 돼요. 여기 2,3입니다. 그래서 높이 4, 거기서 빼기, 자, 보라색 부분은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둘의 차이가 1, 그래서 2 빼기 6분의 1 하시면 6분의 11, 그래서 2를 더하게 되면은 6분의 27 더하기 6분의 11이니까 6분의 38, 2분의 19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2로 약분했으면 3분의 19가 돼요. 3분의 19. 자, 요렇게 3분의 19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 2차 함수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문제들도 충분히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dx를 계산하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마이너스 2부터 여기 1이고 여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음수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방금 계산에 의해서 6분의 1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분의 11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16,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그냥 얘를 넓이 공식 사용하시고, 다만 아래쪽에 있으니까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로 계산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계산을 조금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내 눈에 확 잘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125쪽에 예제 2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가 3x로 묶어주면, x로 묶으면 3x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적분 구간이 좀 많이 쪼개집니다. 0부터 3분의 10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0이 있고 3분의 10,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대충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2.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쪽에 조금 더 붙을 것 같네요. 아니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선분 그리셔서,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뭔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1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자, 그래서 저 빨간색 부분 2분의 1 곱하기 13에서 빼기, 자, 요 부분의 넓이 빼주시면 되니까 6분의 최고차 함계수 3 곱하기 근의 차이 1 세제곱, 그래서 2 나눠주시면
2분의 13 빼기 2분의 1 해서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계산하면은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계산을 위해서 마찬가지 여기 처리하시면, 자, 2 대입하시면은 요 점의 좌표가 2, 2 대입하니까 12 빼기 20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 더하기, 자,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계수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근의 차이가 2니까. 자, 약분 하면은 8 더하기 4니까 12가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음수 쪽에 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12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6에서 12를 마이너스 12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눈에 잘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함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요 대단원 17번 문제만 보게 된다면 요 S2를 구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정적분 여기 하는 거를 조금 처리를 어떻게 할까 요거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일단 S1이라는 것은 0과 2가 교점이니까 6분의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2의 세제곱 해서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그때도 설명했겠지만 S2라는 걸 이렇게 적분하는 것보다는 0부터 3까지 적분 결과에서 S1을 빼는 게 S2의 결과예요. S2의 결과는 사실 이 0부터 3까지의 결과는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거고, 여기서 빼기 3분의 4라는 S1을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약분 한번 하니까 2분의 9 빼기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27, 그 다음에 8이니까 1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넓이 공식을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요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이제 3차 함수의 넓이 공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상황에서만 여러분들이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3차 함수가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계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아까 6분의 최고차항계수 a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얘가 2차랑 그 다음에 적분하면 3차니까 2 곱하기 3 해서 분모가 6, 그 다음에 3차식이 최종적인 결과니까 세제곱. 자, 그 다음 얘는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 빼기 알파 세제곱 x 빼기 베타 x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결국 3차를 적분하면 4차가 되는 거니까 3과 4를 곱해서 12, 그 다음에 최종 결과로는 4차식으로 나올 거니까 4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 3차 함수가 직선과 접하는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2차 함수도 어떤 직선하고 만났을 때도 똑같이 적용했듯이, 자, 여기서도 이런 접선이 그려져 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이 접점과 이 점을 두 근으로 잡아서 넓이 공식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그러면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본다면, 자, 먼저 149쪽에 이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자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똑같은 풀이 과정을 거쳐서 일단 최고차항계수는 찾아야 돼요. 아니면
이 최고차항 계수를 내가 못 찾겠다 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이 최고차항 계수를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곱하기 12분의, 그 다음에 두 근의 차이가 3이니까 3의 4제곱. 자, 3 한번 약분하시면은 4분의 27 a의 절대값이 2다. 2분의 2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시고 절대값 a가 2다. 그러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음수 그래프니까 a가 마이너스 2였구나. 이렇게 넓이 공식 써서 a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걸 쉽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하는 결과보다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3차 함수 문제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3번 문제는 접하는 형태가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1과 y는 1을 구하시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고 곱하기 3의 4제곱. 그래서 3 한번 약분하시면 4분의 27. 이렇게 정답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보게 되면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우리가 x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냐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인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2와 1의 차이가 얼마가 돼요? 3이죠. 그래서 3의 4제곱 계산하시면 4분의 27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도 접하는 상황에서는 넓이 공식을 사용한다면 훨씬 쉽고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넓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해보시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